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른바 흠결 3인방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여부가 초있게 들어간 상황입니다. 인방로 가운데 누가 낙마 1순위가 될지, 향후 당청 관계는 어떻게 될지 전망을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어제 초선들 민주당 네. 한 40여 명이 어떻게 보면은 반란이랄까? 그렇죠. 반기를 청와대에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낙마 후보자로 거론되는 3명, 3인방이라고 네. 되었습니다. 네. 최소 1명 이상. 네. 그러면 1명 아니면 2명은 해야 한다. 네. 그런 주장을 하고 나왔고, 청와대도 지금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런 초선들의 반란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임기말 레임덕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망조가 든다는 말이죠. 망조. 예. 예. 아, 대통령이 그 지난 월요일 날 4주년 맞아서 임기 1년 앞두고 기자회견 하는데 그 허풍을 많이 쳤잖아요. 헛소리. 예? 아주 훌륭하신 분들만 모셨다고. 예? 예. 인사 검증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7분이나 얘기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임혜숙 그 과기정통부 장관은 뭐 접대성 외국 출장부터 논문 뺏기는 것부터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위장 세금부터 종합세트. 뭐 논문부터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인가는 그 밀수범이잖아요. 현행범 그거 체포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 사람을 해경 밀수범 단속하는 게 해양수산부 관할이거든요. 그거 맡긴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또 노준영인가요? 예. 노영욱. 예. 거기는 뭐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만드는 사람이 그 세종시에 또 슬쩍 해가지고 차익을 노렸는데 지금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단속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니까 전 초선 의원들이 저렇게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 저런 생각해 보면 오죽했으면 여당 초선 의원이 저런 게 있냔 말이에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 초대 총리 김용준 그런 사람 별로 하자도 아닌 거였어요. 뭐 아들 문제인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또 문창극 그 뭐 온누리교회에서 뭐 하느님이 시련을 주셔서 우리가 일정시대 때 고생했다 그 얘기 갖고 빌미가 돼서 나갔어요. 안대희 대법관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나갔잖아요. 지금 비리 종합 세트죠. 저거를 아무 일 없다고 저렇게 넘기는 저 대통령을 보고 여당 초선 의원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저는 앞으로 이게 심각한 내홍의 예고편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초선 의원뿐만 아니라 친문 일부도 이런 상태로 그대로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은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렇죠. 가세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임노박 이 세 사람 중 누가 1순위인가요? 건수로 봐서는 아무래도 저 임씨 아니겠어요? 임혜수 거기가 뭐 한 뭐 열 서너 건이 되던데 너무 많은데 또 문은 또 기자회견에서 그랬어요. 여성 중에서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려웠다. 무슨 롤모델을 찾았다 그러는데 어디 찾을 데 없어서 그런 사람을 찾아요. 여성도 훌륭한 과학자들 많습니다. 정보통신 과학기술 쪽에 훌륭한 사람 많아요. 아니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 같은 사람들 경제계에서 찾은 사람 아니에요. 깔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을 안 찾고 여성 조국을 찾는 여성 조국을 못 잊어. 그것도 찾는 게 쓰레기통에서 자꾸 찾으니까 인천 그 매립지에서 자꾸 찾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나요? 매립지에서도 물론 뭐 금은 모아가 나올 수도 있지만 확률이 극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문이 찾을 데서 안 찾고 엉뚱한 데서 찾고 우리 인사검증은 전혀 문제가 없다. 정말 훌륭한 분이라 하면서 청문회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하는 거는 그 뭐 나무라는 거죠.
예. 연장나무라는 거죠, 목수가. 예. 예. 그런데 아마 당 쪽에서는 임혜숙 이 과기정통부 네.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한 애정을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으로 이렇게 네. 낙마를 시킨다면 밀수꾼 덕준형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거기도 부담이 덜지 않겠느냐. 그럼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천몇 점, 그 몇천만 원어치를 외교 행랑으로 들어왔다잖아요.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범죄죠. 그걸 장관시킨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죠. 과거에 이명박 때도 그랬죠. 어느 장관 하나는 부인이 동대문에 쪽방 그거 투자했다가 그 할 게 없어 쪽방을 투자하냐고 해서 그때 쫓겨난 적이 후보자한테 날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하면 여기는 현행범이지요. 그거를 카페를 열어서 판매도 하고 이거는 장사꾼도 이런 장사꾼이 없죠. 그러면 내일 이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예.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간의 차담회가 있지 네, 않습니까? 거기서 이 문제가 결론이 날지 아니면은 오늘 중에라도 날 수 있지 않겠나. 윤건영 네.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사람은 인사 문제 자기는 뭐 초선들이 왜 이렇게 나서는지 참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면서도 인사 문제는 빠를수록 좋다. 그렇죠. 꼭 뭐 14일 차담해서 거기서 해가지고 할 필요 뭐 있겠느냐. 그렇죠. 뭐 그런 입장인 거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명 철회를 하는 방법도 있고 네. 후보자가 이제 저기서 연락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자진 사퇴하는 방법. 그게 이제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모양은 자진 사퇴가 모양이 좋죠. 예. 왜 아무래도 그 청와대도 좀 얼굴을 세울 수 있고. 네, 그렇죠. 예, 내가 하고 싶었는데 참 저렇게 저러니 뭐 부덕의 소치다 이러면은 그 14일 날 그 청와대 차담회도 분위기도 좋고 거기 차담회 끝난 다음에 임명 철회를 하면은 문이 밀려서 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문은 옳고 나쁘고 뭐 국익에 도움되고 안 되는 거 이런 거보다 내 얼굴 깎이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는 절대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내일 중에 자진 사퇴 쪽으로 모양이 좀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김부겸 예. 총리 인준 문제도 걸려 있어요. 네. 지금 여야 모두 네. 의원 대기령을 해놓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중에도 양당 네. 원내대표 회담이 열릴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 명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도 뭐 노형욱이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임혜숙이고 네. 박준영은 잘라야 한다. 그렇죠. 낙마시켜야 한다. 그런 네.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타협이 이루어질지 거기다가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법사위원장을 찾아오는 거. 그렇죠. 이걸 일괄 타결했으면 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두 원내 대표가 만찬도 같이 하면서 좀 입을 맞추기는 맞춘 것 같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괄 타결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뭐 패키지 혹시 딜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나올 수 있을지요? 또 그럴 뭐 가능성은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저는 뭐 상당히 있다고 봐요. 예,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하고 뭐 국회 부의장 다른 상임위원장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법사위원장 예.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국회 부의장도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 법사위원장도 그동안은 계속 관례에서 야당한테 넘겨줬던 예. 거를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불법 점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양쪽에서 양보해서 패키지 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 현실적으로는 그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관이 이게 하자가 많은 쓰레기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이 그거 좋다고 해주면 국민들이 여론이 어떻겠어요? 아, 엿바꿔 먹었다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네가 상임위원장 갖고 올 거 갖고 오면서 뭐 저런 것까지 저 손잡아주냐. 그럴 거 않겠어요? 그리고 저 여당의 윤호중 저 원내대표 완전히 친문 중에 친문이잖아요. 네. 저기는 협상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타협을 한다면은 예.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사위 예. 딸의 자녀죠, 자녀. 네.
라인 펀드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따지고 수사를 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 뭐 몇 명 중에만 하는 펀드에 다른 사회가 싹 들어갔다. 그건 뭐 장인어른 보고 해준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저 안대희 네. 그리고 문창구 예. 당시 후보자의 흥계를 비하면은 정말 이건 중한 겁니다. 그렇죠. 그만둬야지만 김부겸은 좀 봐주고 장관 한 명 정도 예. 낙마시키고 예. 대신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예. 저 상임위원장 다 되돌려라. 그 정도는 뭐 이런 정도로 타협이 혹시 이루어질 수 있나 뭐 하는 생각을 그 정도는 뭐 좀 가능하리라고 보고 저는 뭐 김부겸도 하자는 많지만 그래도 저는 좀 그래도 정치를 아는 사람 약간 좀 그래도 좀 여당 중에 조금 낫거든요. 조금 나아요. 낫죠. 조금 나아요. 뭐 도토리 기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김부겸 정도는 좀 뭐 저는 야당에서 용인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장관 후보자 3명은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섣부르게 그 양보하면은 저는 국민의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명 양보도 그게 야당한테 양보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봐도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내부에서도 이건 안 된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혼자 좀 고집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권한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국회 그 송부서 없이 한 게 29명이거든요. 그 기록 갱신 계속 해가는 거죠. 이번에 3명 하면 32명. 자꾸 이제 하는 거죠. 예. 지난 뭐 10일 날 기자회견의 내용은 여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청와대 인사검증이 실패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초선 그리고 일부 재선 의원들까지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청와대도 엄중하게 생각하겠다, 무겁게 생각하겠다 하면서 한 발 물러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당청 관계에서 이 사건이 이 초선들의 반란, 대통령의 인사권은 그동안 고유 권한이라 했고 아무도 감히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한 바가 없어요. 29명 활동한. 그렇죠. 뒷받침만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당청 간의 역학관계에서 무게중심이 당으로 왔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그렇죠. 이 사건이 당청 갈등으로만 볼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에 당이 여태까지 청와대 머슴이었거든요. 네. 청와대 머슴이었어요. 문희 이제 처음에 당선될 때 이 정권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다 했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머슴했는데 비로소 더불어민주당이 위상을 좀 찾아가는 관계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앞으로 계속 마찰 삐끄덕거리는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소로 말하면 왜 벽창우라고 있죠. 네. 고집 제일 센데 벽창우. 거기다가 또 별명이 고구마 아닙니까? 고구마 얼마나 답답합니까? 먹다 보면 목에 꽉꽉 맥히고. 민주당도 이제는 참다가 이러다가 내년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문희야 어차피 집에 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망하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번 그 장관 후보자 3명 이 낙마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초선들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당청 관계에서 그동안 청와대에 민주당이 여의도 출장소에 했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본점을 하겠다. 그렇죠. 출장소는 청와대가 하라. 이런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난 재보선 때도 문재인 마케팅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렇죠. 영양가가 없으니까 오히려 손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 손절매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임기 말에 김한길,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분당에서 나가서 그렇죠. 뭐 대통합 민주신당인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은 탈당을 했고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문재인의 청와대 권력은 끝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당에서는 문재인과의 거리두기
손절매적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이 우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으로 봐서는 산에 올라갈 때는 뭐 쉽게 올라갔죠. 이제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오느냐. 이게 자신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아마 절벽으로 굴를 수도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여당 초선 의원들이 저렇게 나서고 송영길 대표도 문한테 좀 불만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본인은 또 한 자리 계속 기다렸잖아요. 예, 전화기를 껴안고 잤다잖아요. 근데 전화가 한 통도 안 왔어요. 이번에 자기 힘으로 대표가 됐어요. 송영길 대표가 예, 가장 하고 싶은 자리가 예. 외교부 장관입니다. 예. 전화기를 머리맡에 놓고 잤잖아요. 혹시 전화 올까봐. 근데 전화가 안 왔어요. 그때 아마 문재인 캠프에서 무슨 꽤 중책을 맡았어요. 근데 전화, 총괄본부장을 총괄본부장, 예. 아는 척을 안 했으니까 서운하고 이번에 당대표 된 것도 문이 도와줘서 그러냐? 아니거든요. 아니죠. 홍영표를 아슬아슬하게 이겼거든요. 가서 그러니까 예, 청와대에서 문재인하고 오찬하면서 항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왜 친문이라고 안 하느냐 그 아닙니까?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불만이죠. 지금 홍영표하고 0.59% 차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이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서 35.60%예요. 이낙연은 옛날에 당대표 될 때 60.75%거든요.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색깔을 나타내야지 자기 존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떠밀려 다니거든요. 좀 있으면 아마 송영길 없애고 비대위 체제로도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송영길을 있는 동안은 확실히 보여줘야 되니까 아마 문하고 계속 갈등이 이번 장관 임명 갈등 그리고 부동산 관련 문제도 지금 그렇죠. 청와대 이호성 정책실장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쪽에서는 정부 세고 완화 안 됩니다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저기 이성윤 뭐 서울중앙지검장 이 개기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 뽑아내고 이런 문제가 계속 아마 이 갈등이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에 대한 탈당도 요구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갈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내리막만 남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뭐 기자회견 때도 좀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에 국면을 전환시키겠다. 이렇게 했다 한다면은 자기의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유종의미를 거두겠지만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어느 신문 칼럼을 보니까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끝이 보인다. 이렇게 칼럼을 썼더라고요. 저도 그저께 기자회견 하는 거 보고 야 어떻게 생각을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코로나는 끝이 보인다고 하고 고용 사정은 아주 좋아진다고 하고 우리가 뭐 취업률 다 좋아진다고 하고 단 하나만 인정하대요. 부동산 문제는 죽비를 맞았다. 근데 죽비는 약간 조는 스님들 왜 정신 차리라고 등에서 치는 거지 죽비지. 지금 국민들은 화염병 들고 나오게 생겼어요. 몽둥이로 몽둥이, 죽비라고. 죽비는 잠만 깨는 게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났는데 저렇게 아니라는 인식. 저는 저 한탄강 쪽에 가면 폭포가 제인 폭포라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 거 한번 폭포 사진 한번 갖다 놓으시고 저는 퇴임 이후에 대비를 좀 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현실 인식이 아니라면은 그럼 바로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바로 그런 위기의식을 초선들이 느낀 거 아닙니까? 특히 초선들 이번에 나선 사람들 한 40여 명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수도권의 민심이 확 바뀌었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체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문재인 정권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권 교체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선거에서도 자기가 떨어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겠다. 아생이 뭔지 아닙니까? 그렇죠. 아생연우죠. 그래서 지금 송영길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여러 생각을 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과거 대표가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슴 뿌듯하다.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여러 생각을 했다. 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디 국회 당에 와서 교수가 학생 가르치는 식으로 하냐.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장하성, 김상조가 그랬죠. 그렇죠. 지금도 이호성도 지금 부동산 고민하니까 이호성 나서서 뭐 기자회견인가 인터뷰하면서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당 중심이 돼야 되는데
청와대 일개 참모가 저렇게 쐐기를 자꾸 바는 게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거죠. 예, 당이 중심이 돼서 여론 수렴하고 입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와대만 듣다 보니까 저 청와대 정책실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로 말하면 지주 밑에 마름, 네. 마름 역할을 한 거예요. 소장농들을 제일 못 살게 한 게 마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하는 거 보면은 노무현 정권의 임기 말하고 네. 거의 닮아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문재인 정권은 침몰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